셜록 홈즈. 노드의 건축업자. 범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해석하기도 모리어티 교수가 사망한 뒤에 런던은 유난히 지루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 셜록 홈즈가 말했다. 분별 있는 시민들 중에서 자네 말에 동조할 사람은 별로 없을걸? 난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 홈즈는 아침 식탁에서 의자를 뒤로 물리며 씩 웃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잘된 일이지. 일거리가 없어진 가엾은 전문가를 빼면 말이야. 그자가 런던을 주름잡고 있을 땐 조간신문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기사가 실리곤 했어. 사실 난 가장 사소한 흔적, 가장 희미한 자취만 보고도 배후에 숨어있는 지독하게 사악한 두뇌를 간파해낸 적이 많았거든. 거미줄 가장자리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떨리는 것만 봐도 가운데 엎드려 있는 흉측한 거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점도둑질, 이유 없는 폭력, 무익한 불법 행위. 단서를 치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 지능적인 범죄의 세계를 공부하는 과학도에게 유럽의 수도 중에서 런던한 만한 장점을 갖춘 도시는 없었네. 그런데 지금은 홈즈는 자신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놓고도 정작 그 결과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했다. 그것은 홈즈가 귀환한 지 몇 달 뒤의 일이었는데 난 그의 요청에 따라 의원을 팔고 베이커가의 옛 하숙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켄싱턴에 있는 나의 작은 의원을 인수한 사람은 버너라는 젊은 의사였는데 놀랍게도 그는 내가 처음에 한껏 높여부른 금액에서 한 푼도 깎으려 하지 않았다. 몇 년 뒤에 난 버너가 홈즈의 먼 친척이고 의원의 인수 자금을 댄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그때 일을 납득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지낸 몇 달이 사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온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공책을 들여다보니 이 시기에 무릴로 전 회장의 서류 사건, 그리고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던 네덜란드 기선 프리즐란드호의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홈즈는 냉정하고 자만심이 강했지만 대중의 갈채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의 방법 또는 성공 사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을 내게 엄중하게 요구해왔다. 이 함구령이 처리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최근 들어서의 일이었다. 셜록 홈즈는 이렇게 별난 불평을 늘어놓은 다음 의자에 몸을 파묻고 한가롭게 조간신문을 펼쳐들었다. 바로 그때 마구 초인종이 울려대더니 뒤이어 누군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손님은 소란스럽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 후다닥 계단을 뛰어올랐다. 곧이어 미친 사람 같은 눈에 창백한 얼굴, 매무새가 흐트러진 젊은이가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의아한 시선을 느끼고 이렇듯 무례한 침입에 대해 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한 듯했다. 죄송합니다, 홈즈 선생님. 청년은 부르짖었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미치기 직전이에요. 홈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불운한 사나이 존 헥터 맥팔런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여길 찾아온 이유나 그 이상한 태도가 설명되는 것처럼 목청껏 소리질렀다. 하지만 나는 내 친구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맥팔런 씨,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홈즈는 담뱃갑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그런 증상에 대해서라면 내 친구 왓슨 박사가 진정제를 처방해 줄 겁니다. 요즘 며칠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더군요. 자, 좀 진정이 됐거들랑. 그쪽 의자에 앉아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방금 내가 당신을 알아봐야 마땅한 것처럼 이름을 댔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신은 미혼이고 사무 변호사이며 프리메이슨의 천식 환자라는 것뿐이죠. 그 밖에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방법에 익숙했으므로 흐트러진 매무새, 법률 서류 다발, 시계줄 장식, 그리고 가쁜 호흡을 보고 그의 추리를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화들짝 놀라 홈즈를 응시했다. 예, 전부 옳으신 말씀이에요, 홈즈 선생님. 그 밖에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런던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홈즈 선생님, 제가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저를 체포하러 오면 그 사람한테 제가 사실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라고 하세요. 만일 선생님이 밖에서 저를 위해 뛰고 계신다는 걸 알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체포한다고요? 그거 참 마음에 드는 아니, 참 흥미로운 사건이로군요. 그래, 무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답니까? 로어 노드의 조노서 올더컷이 살해 혐의로요. 표정이 풍부한 내 친구의 얼굴에 동정의 빛이 떠올랐지만 그 속에 만족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저런. 난 방금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 친구 왓슨 박사한테 요즘 신문에선 대형 사건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직도 홈즈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집어들었다. 만약 이 신문을 보셨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온 이유가 뭔지 당장 아셨을 거예요.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당한 불운을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청년은 신문을 넘기더니 가운데 쪽을 펼쳤다. 여기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읽어보죠.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로어 노드의 괴사건, 저명한 건축업자 실종, 살인 및 방화로 추정, 범인에 대한 단서 포착. 홈즈 선생님, 경찰에선 벌써 단서를 쫓고 있다는데 전 그 단서가 필연적으로 저를 가리키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런던 교역에서부터 누가 뒤를 따라오던데 경찰은 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분명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면 억장이 무너지실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실 거예요. 청년은 불안이 북받치는 듯 두 손을 쥐어짜며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나는 중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청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금발의 청년은 용모는 준수했지만 낯빛이 몹시 파리했으며 푸른 눈엔 겁이 잔뜩 실려 있었다. 얼굴은 깨끗이 면도했고 인매는 나약하고 예민해 보였다. 나이는 27살 정도일 것 같았고 옷차림과 태도는 신사다웠다. 가벼운 여름용 외투 주머니에서 삐죽이 빠져나온 배서한 서류 다발이 직업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린 시간을 아껴야 하네, 왓슨. 미안하지만 문제의 기사를 읽어주지 않겠나? 난 의뢰인이 읽은 자극적인 제목 밑에 의미심장한 기사를 낭독했다. 지난밤 늦게나 오늘 새벽 로어 노드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너스 올더컷 씨는 노드 지역의 유지로서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해 왔다. 52세의 독신 남성인 올더컷 씨는 딥딘로의 시드넴 쪽 끝에 있는 딥딘 저택에서 살고 있다. 그는 평소 남과 어울리지 않은 폐쇄적인 생활 방식과 기벽으로 유명했다. 일선에서 물러난 지는 벌써 여러 해 되었지만 그간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집 뒤에는 아직도 작은 목재 야적장이 있는데 지난밤 12시경에 그곳의 목재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대가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나 바짝 마른 나무는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결국 목재 더미가 전소될 때까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흔한 사고로 보였지만 중대한 범죄를 암시하는 새로운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화재 현장에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조사가 이어졌는데 올더컷 씨는 집안에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의 방을 살펴보니 침대엔 사람이 들어가 잔 흔적이 없었고 방 안에 있던 금고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중요한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또한 유혈극이 벌어진 흔적이 있었는데 방 안엔 약간의 핏자국이 있었고 손잡이에 혈흔이 남아있는 참나무 단장이 발견되었다.
저너스 올더컷이는 지난밤 늦게 침실에서 손님을 맞았다고 하는데 문제의 단장은 존 헥터 맥팔란이라는 런던의 젊은 사무 변호사의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맥팔란은 이스트 센트럴구 그레샴 빌딩 426호의 그레샴 M 맥팔란 법률사무소의 부소장이다. 경찰에선 범행 동기를 확실히 드러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니 사건은 조만간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될 것이 확실하다. 속보. 기사 마감 직전에 존 헥터 맥팔란 씨가 저너스 올더컷 씨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소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확실하다. 노드의 조사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불운한 건축업자의 방에선 격투의 흔적 외에도 침실 1층에 있음, 창문이 열려 있었고 무거운 물체를 목재더미 쪽으로 끌고 간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적장의 잿더미에서 타다 남은 새까만 유골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에선 엽기적인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범인은 올더컷 씨의 침실에서 주인을 단장으로 때려 살해한 뒤 서류를 훔치고 사체를 목재더미로 끌고 가서 유기한 다음 범행 흔적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방화했다는 것이다. 범죄 수사의 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다. 경감은 현재 평소의 열정과 기민함을 발휘하여 단서를 쫓고 있다. 셜록 홈즈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 끝을 모은 채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 사건엔 정말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구만. 그는 나른한 태도로 말했다. 맥팔란 씨,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할 만한 사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째서 아직까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홈즈 선생님, 전 양친과 함께 블랙키스의 토링턴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간밤엔 저너서 올더컷 씨와 늦게까지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우드의 어느 호텔에서 자고 출근했죠. 전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기차칸에서 방금 박사님께서 낭독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 당장 끔찍한 처지로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이리로 곧장 달려왔죠. 사무실이나 집에 있었으면 전 분명히 체포됐을 거예요. 런던교 역에서부터 한 사내가 줄곧 뒤를 따라왔는데 그는 틀림없이 저게 무슨 소리야?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잠시 후 오랜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어깨 너머로 정복 경찰관 두엇이 보였다. 존 헥터 맥팔란 씨.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푸른한 의뢰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로워 노우드의 조너스 올더컷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맥팔란은 우리를 쳐다보며 절망적인 몸짓을 하더니 힘이 쭉 빠져나간 사람처럼 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레스트레이드, 잠깐만요. 홈즈는 말했다. 30분 정도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이 신사는 마침 대단히 흥미로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던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이요. 내 생각엔 사건 해결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소. 레스트레이드는 험악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야. 난 이 신사분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구려. 아하이, 좋소이다, 홈즈 선생. 선생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나로선 뿌리치기 어렵죠. 선생은 과거에 한두 차례 경찰에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까. 우리 런던 경찰청에서 선생한테 빚을 갚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난 피의자 곁을 떠날 수 없소이다. 그리고 맥팔란 씨, 미리 경고하는데 이제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말했다. 여러분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말했다. 앞으로 30분 주겠소. 네,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은 전 조너서 올더컷 씨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양친께서 그분과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양친께서도 그분과 만나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 3시경에 그분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용건을 말씀하셨을 때는 더욱 놀랐죠. 그분은 뭔가를 빽빽이 휘갈겨 쓴 종이 몇 장을 들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 유서일세. 올더크 씨는 말씀하셨죠. 맥팔랑군, 이걸 적법한 문서로 작성해주게. 그동안 난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네. 전 그걸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 제게 전 재산을 남겨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그분은 허옇게 센 눈썹에 얼굴이 꼭 족제비처럼 생긴 이상한 분이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날카로운 회색 눈에 재미있다는 표정을 띠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전 그 유서를 읽으면서 반신반의했는데, 그분은 당신이 독신이고 살아있는 친척이 거의 없다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알고 지냈는데 제가 썩 괜찮은 아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저한테는 분명히 당신의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더듬거리며 감사의 말을 했죠. 전 유언장을 절차에 맞게 작성했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을 선 사람은 우리 사무실의 점원이었죠. 이쪽에 푸른 서류가 바로 그 유언장이고 이쪽의 종이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유언장 초안입니다. 조너스 올더커 씨는 그 밖에도 건물 임대차 서류와 부동산 권리 증서, 저당권, 가증권 같은 서류가 많아서 제가 집에 와서 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일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며 당장 오늘 밤에 유언장을 지참하고 노후드에 있는 당신 집으로 와서 일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모든 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아무 소리 하지 말게. 우리 둘이서 나중에 그분들을 놀래켜드리자고. 그분은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저한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셨습니다. 홈즈 선생님, 당연히 저는 그분이 어떤 요청을 하든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은인이었고 전 그분의 바람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이 남아서 들어가기 힘들 거라는 내용으로 집에 전보를 쳤습니다. 올더커 씨는 9시에 당신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그 전엔 집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집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저는 거의 9시 반이 돼서야 거기 도착했죠. 가보니 집에 잠깐만. 홈즈가 말했다. 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중년 여자였는데 가정부 같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당신 이름을 말했죠. 네, 그랬습니다. 맥팔란은 말했다. 어서 계속하시오. 맥팔란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여자는 저를 거실로 안냈는데 식탁엔 검소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더군요. 식사가 끝난 뒤 조너선 올더커 씨는 저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엔 묵직한 금고가 있더군요. 그분은 금고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고 우린 같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을 끝낸 것은 11시에서 12시 사이였죠. 그분은 가정부를 깨워서는 안 된다며 계속 열어놓아 두었던 창문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반쯤은 내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올더커 씨가 창문을 열기 위해 커튼을 들어 올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단장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고 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걱정 말게나. 앞으로 만날 일이 많을 테니 내가 잘 간수해 놓겠네. 다음에 와서 가져가게나.
그 방을 나올 때 금고문은 열려져 있었고 서류는 책상 위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블랙키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애너리 암스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아침에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홈즈 선생, 더 묻고 싶은 것이라도.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는 이 놀라운 설명을 듣는 동안 한두 번 눈썹을 치켜 올렸다. 먼저 블랙키스에 가봐야 할 것 같군요. 노드겠지.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하,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홈즈는 불가사의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홈즈의 면도날 같은 눈엔 자신에게 역부족인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경감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의 벗을 쳐다보았다. 셜록 홈즈 선생, 난 지금 선생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소. 자, 맥팔란. 경관 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륜마차가 대기하고 있다. 가련한 청년은 일어서서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고 문으로 향했다. 두 경관은 청년을 데리고 마차로 갔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남았다. 홈즈는 유서의 초안을 집어들고 바짝 흥미가 동한 얼굴로 들여다보았다. 레스트레이드, 여기 유난히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군요. 안 그렇습니까? 홈즈는 그것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형사는 당황한 얼굴로 유서 초안을 들여다보았다. 앞에 몇 줄하고 둘째 줄의 중간 부분, 그리고 맨 끝에 한두 줄은 읽을 수 있겠구만. 여기는 인쇄를 한 것처럼 또박또박 썼으니까 말이요. 하지만 그 사이의 글씨는 형편없구려. 세 군데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읽을 수도 없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유서는 기차 안에서 쓴 겁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는 역에서 기차가 멈췄을 때, 삐뚤삐뚤한 글씨는 기차가 달릴 때, 그리고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는 기차가 전철기 위를 지날 때 쓴 거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전문가라면 이 유서가 교회선을 타고 쓴 것임을 확신할 겁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라면 전철기가 연속해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곳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기차 안에서 내내 유서를 썼다고 가정하면 그 기차는 노드와 런던교 사이에서 한 번만 정차하는 급행 열차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선생! 선생이 이론을 펼쳐놓기 시작하면 나는 영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그건 청년의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너스 올더커가 유서를 작성한 것은 어제 기차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서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작성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올더커가 유서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써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서를 쓴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올더커는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살인 지령을 쓴 거요.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하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소.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군요. 분명하지 않다고? 아니, 이 사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간절 분명한 것이 뭐란 말이오. 어떤 청년이 한 중년의 사내가 죽으면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소. 그는 어떻게 할까? 청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날 밤에 그 사내를 만나야 할 구실을 만들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오. 그리고 하나뿐인 가정부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다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목재 더미에 끌어다 놓고 불을 지른 뒤에 유유히 근처의 호텔로 떠나는 거요. 방 안과 지팡이엔 피가 아주 조금 묻어 있었소. 그는 아마 자신의 범죄 행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지신이 전소되면 그게 뭔진 몰라도 자신이 범인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연기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때? 아주 뻔하지 않소? 레스트레이드, 그건 좀 지나치게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은 다른 자질은 뛰어나지만 상상력 한 가지가 부족해요.
잠시라도 그 청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라면 유서를 작성한 바로 그날 밤을 택해서 범행을 저지르겠습니까? 유서와 살인사건 사이에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만드는 것이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또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왔다는 걸 제3자가 알고 있는데도 무턱대고 범행을 저지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써서 시신을 목재 더미 속에 감추고도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단장을 남겨놓고 갈까요? 레스트레이드, 어서 자백하시구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단장에 관해서라면 홈즈 선생. 선생도 범죄자가 당황한 나머지 제정신으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지 않소. 사실과 부합되는 가설이 있으면 하나 더 얘기해 보시오. 그런 것은 당장 대여섯 가지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아주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하나 예로 들어보죠. 이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올더커 씨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를 꺼내놓고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불황자가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때 커튼은 반쯤만 쳐놓았으니까 말입니다. 사무 변호사가 떠나자 불황자가 들어오죠. 그는 근처에 놓여있던 단장을 집어들어 올더커를 죽이고 시신에 불을 지른 다음 유유히 떠납니다. 에이, 불황자가 무엇 때문에 시신에 불을 지른단 말이오?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맥팔라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불황자는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그자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서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음이 아니었으니까. 레스트레이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내가 보기엔 아까만큼 자신에 넘치는 것 같진 않았다. 아, 좋소, 셜록 홈즈 선생. 당신은 불황자를 찾아보시오. 그동안에 우린 맥팔란을 계속 족칠 테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는 곧 판가름이 날 거요. 홈즈 선생, 이 점을 명심하시오. 우리가 아는 한 서류 중에서 없어진 것은 없어. 그런데 그걸 없앨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오직 맥팔란뿐이요. 자기가 법정 상속인이니 나중에 다 필요하게 될 테니까. 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 사실이 당신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가능한 가설들이 그것 말고도 더 있다는 거죠. 당신 말처럼 곧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중에 노우드에 들러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차가 나가자 내 친구는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기질에 꼭 맞는 일을 하는 사람 특유의 기민한 동작으로 하루 일을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홈즈는 프로코트에 팔을 꿰며 말했다. 왓슨, 내가 맨 먼저 가야 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랙히스라네. 아니, 노우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엔 특이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났거든. 그런데 경찰에선 그중 두 번째 사건에만 주목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 그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내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려면 첫 번째 사건, 즉 그렇게 느닷없이 의의 인물을 상속자로 정한 이상한 유서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일은 좀 더 쉬워질 걸세. 아닐세,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 위험한 일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야. 친구는 늦게서야 돌아왔는데 헬쓱하고 불안한 얼굴을 보니 아침에 토로했던 높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1시간가량 엉망이 된 기분을 달래려고 바이올린을 켰다. 그러다 문득 악기를 던져버리고 불운으로 점철된 하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왓슨, 어느 것 하나 잘 풀린 일이 없었네. 한마디로 최악이었어. 난 레스트레이드 앞에선 자신 있는 얼굴을 했지만 이번엔 분명히 그 친구의 가설이 옳고 내가 틀렸을 거야. 그런데 나의 직관은 한사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거든. 난 영국의 배심원단이 레스트레이드의 사실보단 나의 가설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내려서 진실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두렵네.
자네 블랙키스에 갔었나? 아, 거기 갔다가 피살된 올더크가 물에 베었다는 사실을 곧 알아냈지.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고 없었네. 집엔 어머니만 있더군. 푸른 눈에 자그마한 체구의 부드러운 여성이었는데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죽은 올더커에 대해서 놀라움이나 애도의 감정 따윈 전혀 없더군. 오히려 그에 대해 아주 가혹한 말을 퍼부어서 무의식적으로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네. 물론 어머니가 평소에 올더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아들이 들었다면 그에게 증오와 적개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부인은 이렇게 말했네. 그는 인간이라기보단 사악하고 교활한 원숭이에 가까웠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항상 그랬죠. 예전부터 그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난 물었네. 네, 잘 알았어요. 사실은 예전에 나한테 구원한 적도 있었답니다. 다행히도 나는 그를 버리고 그 사람보다 좀 가난할진 몰라도 훨씬 나은 남자와 결혼할 정도의 분별은 있었죠. 홈즈 선생님, 그가 세 장의 고양이를 집어넣었다는 소름 끼치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난 그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질려서 그와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부인은 서랍을 뒤지더니 칼로 고약하게 난도질 해놓은 여자의 사진을 꺼냈네. 이게 바로 내 사진이랍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그가 저주의 말과 함께 사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냈더군요. 아, 고인은 이제야 부인을 용서한 모양이군요. 전 재산을 아드님에게 남겼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자는 조너스 올더커의 것이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죽든 살든 말입니다. 부인은 펄펄 뛰며 소리쳤네. 홈즈 선생님, 하늘나라인 하느님이 계셔요. 그 악한 인간을 벌하신 하느님은 때가 되면 내 아들이 그 인간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걸 드러내실 거예요. 난 한두 가지 단서를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만 몇 가지 나왔어. 난 결국 포기하고 노우드로 떠났네. 딥딘 저택은 요란한 색깔의 벽돌로 건축한 크고 현대적인 교회 주택이고 집 앞의 마당은 만병초 관목이 자라는 잔디밭일세. 집 오른쪽으로 도로에서 좀 떨어진 이곳이 이번에 불이 난 목재 야적장이지. 내가 수첩에 대략 도면을 그려왔네. 왼쪽의 창문이 올더크의 침실로 통하는 창문일세. 보다시피 도로에서 이곳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네. 오늘 내가 유일하게 위로를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 레스트레이드는 거기에 없었는데 경관 하나가 대신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네. 가보니 대단한 보물을 발굴해냈더구만. 경찰은 아침내 잿더미로 변한 목재 야자장을 샅샅이 뒤졌는데 숫덩이 같은 유골 말고도 변색 등 동그란 금속 조각 몇 개를 더 찾아냈어. 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바지 단추가 분명했네. 그중엔 올더커의 단골 의상실 하이암스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단추가 있더군. 난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려고 잔디밭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네. 하지만 요즘 들어 가뭄이 심했던 탓에 땅바닥이 무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 시신이나 어떤 큼직한 물체를 끌고 목재더미 앞에 나지막한 쥐똥나무 울타리를 지나간 흔적을 빼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 물론 모든 게 다 경찰의 가설과 부합하네. 난 이글거리는 8월의 태양이 등짝을 뜨끈뜨끈하게 달구는 것을 꾹 참고 잔디밭을 기어다녔네. 하지만 1시간이 지난 뒤에 아무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일어서고 말았어. 이런 대실패를 겪은 뒤에 나는 침실을 조사하러 갔네. 핏자국은 단순한 얼룩이나 변색으로 생각될 만큼 아주 약간 남아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 분명했어. 단장은 경찰에서 가져갔지만 거기에도 핏자국은 조금뿐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단장이 우리 의뢰인의 소유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네. 그 친구도 자기 입으로 그걸 인정했으니까. 침실 카펫엔 두 남자의 발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제3자의 것은 없었는데 이건 역시 경찰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네. 경찰은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의 조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거야. 단 한 번의 희망의 빛이 스쳐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네. 난 금고 속의 내용물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밖에 나와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네. 서류는 원래 여러 개의 봉투로 나뉘어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두 개는 경찰에서 이미 열어봤더군. 내 판단으론 큰 가치가 있는 서류는 없는 것 같았고 또 은행 통장을 살펴보니 올더컷이가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없어진 서류가 있는 것 같았네.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증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찾아내지 못했거든. 물론 그것은 우리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레스트레이드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야. 자신이 곧 상속받을 물건을 훔쳐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난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 단서도 얻지 못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부를 상대로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어. 가정부 렉싱턴 부인은 키가 작고 가무잡잡하고 말이 없는 데다가 의심스러운 듯 곁눈질을 하는 습관이 있는 여자라네. 그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말해줄 수도 있었어. 그건 분명해. 하지만 마치 밀랍으로 봉해놓은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더군. 그래. 가정부는 9시 반에 맥팔란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어. 자기 말론 그때 문을 열어준 일이 그저 한스럽기만 하다더군. 가정부가 잠자리에 든 건 10시 반이었네. 가정부 침실은 집의 반대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 맥팔란 씨는 모자하고 또 확실하진 않지만 단장도 홀에 놔둔 것 같다고 했네. 그 여자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지. 가엾은 주인 양반은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군. 주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글쎄, 세상에 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올더컷 씨는 남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업상 아는 사람들만 만났다네. 경찰이 찾아낸 단추를 보았는데 그날 주인이 입고 있던 바지 단추임에 틀림없다고 하더군. 근 한 달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목재 더미는 바싹 마른 상태였네. 나무는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가정부가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을 때 야적장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었지.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 속에서 고기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하더군. 가정부는 서리나 올더컷 씨의 사생활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했네. 여보게, 이상이 나의 실패에 관한 보고일세. 하지만 홈즈는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 여윈 손을 부르짖었다. 난 모든 게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네. 그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어. 뭔가 은폐된 사실이 있고 가정부는 그걸 알고 있네. 그 여자의 눈엔 음침한 반항심 같은 게 어려 있었는데 그건 떳떳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거든. 하지만 그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여보게, 어떤 행운이 없다면 노드 실종 사건은 조만간 인내심 강한 독자들을 찾아가게 될 우리의 성공 사례집에 기록되지 못할 걸세. 어딜 봐서 그 청년이 범죄자처럼 보인단 말인가? 왓슨, 그건 위험천만한 주장이야. 1887년에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부탁했던 끔찍한 살인범 버트 스티븐슨을 기억하겠지. 그보다 더 온순한 태도의 주일학교 학생처럼 모범적으로 보이는 청년을 또 본 적이 있었나? 그래, 그건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다른 가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는 끝장일세. 지금 그를 범인으로 모는 이론은 흠잡을 데가 없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의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어. 그런데 난 그곳에 있는 서류에서 뭔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하나의 단서가 되어줄지 모르겠네. 통장을 조사하다 보니 현재 잔고가 적은 게 작년에 코넬리우스 씨에게 거액의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더군. 솔직히 말해서 난 은퇴한 건축업자와 그렇게 큰 거래를 한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의 정체가 몹시 궁금하네. 그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물론 코넬리우스는 중개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액의 지출에 해당하는 영수증 같은 게 없었다니. 이제 다른 조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에서 난 은행을 통해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사람이 누군지 수사해야겠어. 하지만 여보게, 난 이번 사건이 레스트레이드가 우리 의뢰인을 교수대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 걱정이야. 한마디로 런던 경찰청이 승리하는 거지. 셜록 홈즈가 그날 밤에 얼마나 자는지는 모르지만 아침 식사를 하러 거실에 나가보니
그의 얼굴은 해쓱했고 그늘 속에서 두 눈만 유난스레 빛났다. 그가 앉아있는 의자 주위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조간신문 조판이 나뒹굴고 있었다. 탁자 위엔 봉투를 뜯은 전보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전보를 던져주며 물었다. 전보는 노우드에서 왔는데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중요한 증거 확보. 맥팔란의 유죄가 확정되었음. 이번 사건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레스트 레이드. 심상치 않은 얘기 같은데 레스트레이드가 승리의 빵빠레를 올렸어. 홈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사건 조사를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지도 몰라. 결국 중요한 증거란 것은 양날의 칼 같아서 레스트레이드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을 뵐 수도 있으니까. 왓슨, 어서 조반을 들게. 같이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보자고. 오늘은 자네가 동행하면서 나한테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군 그래. 내 친구는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긴장된 상황에 그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기벽이 있었다. 난 그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무쇠 같은 체력으로 버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기력을 분산시킬 때가 아닐세. 의사로서 내가 충고하면 그는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노우드로 나서는 걸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딥딘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외 주택이었는데 집 주위엔 아직도 우중충한 구경꾼들이 몰려서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대문 안에서 우리를 맞이했는데 얼굴은 승리감으로 달아올라 있었고 태도는 눈에 띄게 기세등등했다. 홈즈 선생,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셨는가? 불황자는 찾아내셨고. 난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그게 옳다는 게 증명됐어. 홈즈 선생. 이번엔 우리가 선생을 앞질렀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거요. 분위기를 보니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군요. 레스트레이드는 요란하게 웃어댔다. 선생도 누구만큼이나 치는 건 싫어하시는 거려.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뜻대로 될 수만은 없는 거요. 안 그렇소, 왓슨 박사? 신사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범인이 존 맥팔란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리다. 레스트레이드는 오리를 끌고 복도를 지나 그 너머의 어두컴컴한 홀로 들어섰다. 맥팔란 청년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모자를 가지러 분명히 여기로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걸 보시오. 레스트레이드는 연극적인 동작으로 성냥을 탁 그었고 불빛에 흰 벽에 핏자국이 드러났다.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자 단순한 핏자국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그것은 또렷이 찍힌 엄지손가락 지문이었다. 자, 홈즈 선생,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시오. 아, 그러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좋소. 그러면 그 지문을 오늘 아침에 내가 밀랍을 떠온 맥팔란 청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하고 비교해 보시겠어? 레스트레이드가 밀랍에 떠온 지문을 핏자국 옆에 나란히 놓자 확대경을 쓰지 않아도 그 두 개의 지문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내가 보기에 불행한 의뢰인의 운명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건 결정적인 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결정적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정적인 거로군요. 홈즈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 뭔가 색다른 점이 있는 걸 느끼고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음속의 기쁨으로 얼굴이 푸들푸들 떨리는 듯했다. 두 눈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내가 보기엔 웃음보가 터지는 걸 참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듯했다. 이럴 수가.
홈즈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참,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외모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나 잘생긴 청년이. 그건 자신의 판단을 섣불리 믿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레스트레이드? 물론 그렇소, 홈즈 선생. 이 중엔 지나치게 독선적인 사람도 있지.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이 사나이의 오만한 태도는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 청년이 벽에 걸린 모자를 떼어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벽에 눌렀더니 정말 신의 섭리라 아니할 수 없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홈즈는 겉으론 침착했으나 말하는 동안 흥분을 억누르느라 온몸을 뒤틀고 있었다. 그런데 레스트레이드,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정부 렉싱턴 부인이었어. 지난밤에 우리 경관한테 와서 귀뜸해 주었다더군. 간밤에 경관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친구는 범죄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침실을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경찰은 왜 어제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글쎄, 우리가 홀을 자세히 조사해야 할 이유는 없었소이다. 게다가 보다시피 여긴 그리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도 여기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레스트레이드는 홈즈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홈즈의 유쾌한 태도와 얼토당토하는 말에 놀라고 말았다. 아니, 선생은 맥팔란이 물증을 더 남겨놓기 위해 한밤중에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게 그 청년의 지문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겠소.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이건 맥팔란의 지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된 거요, 홈즈 선생. 난 실제적인 인간이라서 증거를 확보하면 곧장 결론을 내린다오. 나한테 할 말이 더 있거들랑 거실로 찾아오시오. 이제부터 거기서 보고서를 쓸 참이니까. 홈즈는 침착성을 되찾았지만 표정엔 아직도 즐거운 빛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일세. 안 그런가, 왓슨? 하지만 우리 의뢰인에게 희망을 주는 기이한 일이 있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쁘군. 난 이제 끝장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 난 진심으로 말했다. 여보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확실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한 이 증거인 심각한 결함이 한 가지 있거든. 그게 정말인가, 홈즈? 그게 뭔데? 그건 말이지. 어제 내가 홀을 조사할 땐 지문이 저곳에 없었다는 것일세. 자, 왓슨. 이제 햇볕 속으로 나가 슬슬 산보나 하자고. 난 뭐가 뭔지 몰랐지만 희망이 되돌아와 따뜻해진 가슴을 안고 내 친구를 따라서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홈즈는 그 다음에 집 주위를 돌면서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집안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다. 대부분의 방엔 가구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방방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침실 3개와 이어진 위층 복도를 올라갔을 때 그는 다시 벙실거리기 시작했다. 왓슨, 이 사건엔 정말 대단히 독특한 요소들이 있네. 이제 레스트레이드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아까 우리를 조롱하면서 재미있어 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꿰뚫고 있다면 이번엔 그가 당할 차례일세. 옳거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네. 홈즈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런던 경찰청의 경감은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신다고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소. 약간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내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라 그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다. 경감은 펜을 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아니, 홈즈 선생,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이 보지 못한 중요한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데려오시오. 최선을 다해보죠. 여기 경관이 몇이나 와 있습니까? 이 근처에 셋이 있어. 아주 잘 됐군요. 그런데 모두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큰 친구들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목소리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구려. 이유는 곧 알려드리죠.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럼 증인을 불러내겠습니다. 5분 뒤 3명의 경관이 홀에 집합했다. 창고에 가면 집단이 많이 쌓여 있을 걸세. 홈즈는 말했다. 가서 2단만 가져오도록.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대단히 고맙네. 왓슨, 자네 주머니에 성냥이 있지? 자, 레스트레이드, 다 같이 위층 층계참으로 올라갑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층엔 3개의 빈 침실과 이어진 넓은 복도가 있었다. 셜록 홈즈는 우리 모두를 복도 끝에 세워놓았다. 경관들은 실실 웃음을 흘렸고 레스트레이드는 놀람과 기대, 그리고 비웃음이 교차하는 얼굴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홈즈는 무대에 선 마술사 같은 태도로 앞에 서 있었다. 미안하지만 누가 가서 양동이 2개에 물 좀 떠오지 않겠나? 집단은 이쪽 바닥에 놓게. 벽에 붙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는 화가 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 선생, 지금 우리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요? 뭔가를 알고 있다면 이런 광대짓은 집어치우고 속 시원히 말해보시오. 레스트레이드,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몇 시간 전엔 당신 쪽이 유리한 것 같았을 때 나를 조롱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일부러 일을 꾸민다고 해서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되죠. 자, 왓슨, 저 창문을 열고 집단에 불을 좀 붙여주겠나? 홈즈가 시킨 대로 하자 마른 집단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회색 연기를 복도의 자욱이 퍼뜨렸다. 자, 이제 그 증인을 불러낼 수 있는지 봅시다. 모두들 불이야! 하고 외쳐볼까요? 그럼 자, 하나, 둘, 셋! 불이야! 모두들 소리쳤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만 더 합시다. 불이야! 신사 여러분, 한 번만 더, 그리고 다 함께! 이 소리는 노우드 전역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고함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다. 복도 맨 끝에 완전히 벽처럼 보이는 곳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키 작은 주름투성이 사내가 굴 속에서 뛰쳐나오는 토끼처럼 밖으로 뛰어나왔다. 좋아.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왓슨, 집단이 물을 붓게. 됐어. 레스트레이드, 실종됐던 중요한 증인 조너선 올더컷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병사는 새로 등장한 인물을 아연히 응시했다. 산엔 복도의 밝은 불빛 속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우리를 쳐다보다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집단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불쾌한 얼굴이었다. 교활한 회색 눈에 허연 눈썹, 얼굴은 간사스럽고 침술궂고 악의가 가득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레스트레이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어?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는 형사 앞에서 올더커는 몸을 움츠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준 일은 없습니다. 피해를 준 일이 없어? 당신은 무고한 청년을 교수대로 보내려고 발버둥 쳤어. 여기 계신 이 신사분이 아니었으면 당신 계략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고. 가련한 인간이 우는 소리를 냈다. 히어 형사님, 저는 그저 장난으로 그랬습니다요. 장난이었다고? 내 분명히 말해두지만 당신이 한 짓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을걸? 이 자를 데려가라! 내가 갈 때까지 거실에서 대기시키도록! 경관들이 내려가자 레스트레이드는 말을 이었다. 홈즈 선생, 경관들 앞에선 좀 곤란했지만
왓슨 박사 앞에선 개의치 않고 말할 수 있어. 선생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일을 해내셨어. 물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말이오. 하지만 선생은 무고한 청년의 목숨을 구하셨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내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을 중대한 스캔들이 터지는 걸 막아주셨어.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레스트레이드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체면을 구기는 대신에 엄청나게 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보고서를 약간만 수정하세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눈을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 이름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내게 유일한 보상은 일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한참 흐름 뒤에 나 또한 영예를 얻게 될 테죠. 나의 열정적인 역사가가 다시 한번 펜을 잡게 되는 그날의 말입니다. 안 그런가, 왓슨? 자, 그럼 쥐새끼가 숨어있는 곳을 살펴보기로 할까? 복도 끝에서 180cm가량 되는 곳이 회칠한 칸막이 벽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벽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처마 밑에 작은 틈을 통해 햇빛이 흘러들어왔다. 안엔 가구 몇 점과 음식, 물,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서류가 있었다. 건축업자라서 한결 유리했을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은신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 대단한 가정부가 있었죠. 레스트레이드,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여자를 검거해야 할 겁니다. 선생의 조언을 따르겠소. 그런데 홈즈 선생, 대체 이곳은 어떻게 알아내셨소? 난 올더커가 틀림없이 집안에 은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 길이를 보폭으로 측정해 보니 위층 복도가 아래층에 비해 18cm 더 짧더군요. 그전 위층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난 올더커가 불렀다는 소리를 듣고도 조용히 엎드려 있을 만큼 대담한 위인은 못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우리가 직접 그자를 끌어낼 수도 있었지만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쪽이 더 재미있죠. 게다가 레스트레이드 당신이 아침 나절에 나를 조롱했기 때문에 난 약간의 비밀주의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피장파장이 되었구려. 하지만 선생은 그자가 집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아셨어? 레스트레이드, 그건 엄지손가락 지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실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지문은 어젠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난 원래 사소한 것에 유난히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제 홀을 조사하면서 벽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 묻은 지문은 밤사이에 찍힌 것임에 틀림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서류를 봉할 때 맥팔라는 봉투에 부드러운 밀랍을 붙이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신속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청년은 그랬던 걸 기억도 못할 겁니다. 올더커 역시 그걸 써먹으려고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저 소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하면 맥팔란을 올가놓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친 거죠. 봉투에서 지문이 찍힌 밀랍을 떼내고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최대한 짜내 거기 묻힌 다음 밤을 도와 벽에 그걸 찍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죠. 그 일은 그자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가정부의 손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올더커가 은신처로 가지고 들어간 서류를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청년의 지문이 찍혀있는 복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세상에, 정말 훌륭해요.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군요. 그런데 홈즈 선생, 대체 그자가 이런 간교한 음모를 꾸민 이유가 무엇이오? 안하무인격으로 굴던 형사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아이처럼 구는 걸 보니 우습기 짝이 없었다. 그걸 설명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사는 대단히 음흉하고 악랄하고 복수심이 깊은 인간이죠. 그가 과거에 맥팔란의 어머니에게 차인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 내가 분명히 블랙키스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노우드로 가라고 했을 텐데요.
올더클은 사악하고 우명한 머릿속에 자신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이 담아두고 평생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년 사이에 일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갑자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죠. 내 생각엔 비밀리에 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는 채권자들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코넬리우스 씨에게 거액의 수표를 지불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10중 8구 그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난 아직 문제의 수표를 추적하지 않았지만 올더크가 이중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들르는 어느 지방 도시에 다른 이름으로 예치해 놓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는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돈을 빼낸 다음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종적을 감출 때 옛 약혼녀의 외아들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꾸미면 누가 뒤를 추적할 염려도 없어질 뿐 아니라 여자에게 속 시원한 분풀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었는데 그자는 대가다운 솜씨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유서를 써서 범죄의 동기를 조작한 것, 청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찾아오게 만든 것, 단장을 남겨두고 가게 한 것, 핏자국, 목재 더미 속의 동물의 사체와 단추 등 모든 게 놀랍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자는 예술가의 천품이 없었던 까닭에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올더크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작품을 더 멋지게 다듬으려고 했죠. 불운한 희생자의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더 바짝 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신세를 완전히 망쳤죠. 자, 내려갑시다. 그자에게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요. 악랄한 그 인간은 양쪽에 경건을 끼고 제 집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님, 그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으로 그런 겁니다요. 사내는 쉬지 않고 우는 소리를 냈다. 정말입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건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형사님께서는 제가 가엾은 맥팔란군한테 무슨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건 배심원단이 판단할 문제야. 어쨌든 우린 당신을 살인 미수 아니면 불법 공모 혐의로 기소할 것이야.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코넬리우스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할 거고. 홈즈가 말했다. 작은 사내는 흠칫 놀라더니 아기의 찬 눈으로 내 친구를 흘겨보았다. 당신한텐 감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로군. 언젠가는 네 빚을 다 갚아주지. 홈즈는 너그럽게 웃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앞으로 몇 년간 전혀 시간을 못 낼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 입던 헌 바지 말고 목재 도미에 집어넣은 게 뭐였나? 죽은 개? 토끼 2마리? 그게 아니면 뭐지? 말하기 싫다고. 이런 참 고약한 양반이로군. 뭐 좋아. 빗자국하고 수치된 유골을 보면 토끼라도 2마리 잡았나 보군. 왓슨? 자네가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 쓸 땐 그냥 토끼로 해주게나. 셜록 홈즈. 노우드의 건축업자. 오늘 밤 책 한 잔.